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제노무법인의 건설업 총괄 팀장 이무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요, 폭발적인 질문에 제가 몸살을 앓다가 이거를 답변만 해드리면 안 되겠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특고자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뭐 제 실수겠죠. 그래서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하나는 근로복지공단과 그리고 특고자 센터라는 곳이 있죠. 그 두 군데의 말이 너무 틀려요. 그리고 또 제일 결정적인 이유 하나, 여러분들이 각종 커뮤니티나 여기저기 질문들을 올리시는데 답변하는 사람마다 답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올렸을 때 다른 노무사는 안 그러던데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러던데요, 그런 답변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논란을 종결하고자 특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노무 제공자의 정의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노무 제공자의 정의는 뭐냐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라고 돼 있죠. 근로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제3자를 고용하는 경우 특고 비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이거는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일을 하면서 돈을 안 받는 경우에 해당 안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계산서로 발행을 하는 등 3.3%로 발행을 하는 등, 혹은 법인하고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그 대가는 지불하고 있는 거죠.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산재보험은 주로 하나의 사업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뭐 전수 어쩌고, 이것도 모르셔도 돼요. 자, 첫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단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제3자를 고용하는 경우 특고 비대상이다 라는 거 하나 외우시고, 자, 두 번째, 그럼 적용 대상자,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12개 직종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첫 번째, 건설기계조종사, 두 번째, 화물차주만 신경 쓰면 되겠는데 화물차주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단 해당될지도, 진짜 만에 하나 해당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 담은 것 뿐이지, 건설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 전혀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되고, 건설 현장에 포함될 만한 사람은 화물차주와 건설기계조종사인데, 여기도 화물차주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될 소지가 99.999%다 라고 하는 거 계속 보시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의 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접 소유하고 등록하고 운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자는 계약 당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약 당사자라는 얘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올해는 여기 특고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질문이 뭐냐면, 이 사람하고 거래했는데 해당돼요? 저 사람은 해당돼요? 법인은 해당돼요? 중개회사는 해당돼요? 뭐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기준은 계약 당사자가 특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쭉 내용 보시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제가 뒤에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 보험 적용 대상자 중에 화물차주인데 일회적인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라고 돼 있죠.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때 건설기계를 제외하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화물은 우리가 건설기계로 얘기하는 덤프트럭이나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1톤 화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물차예요, 화물차. 건설기계가 아닌 화물차를 일회적인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급하게 현장에서 어떤 자재를 비현장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수소문에서 어떤 지입차주겠죠, 용달차 기사를 불렀어요. 이 사람을 비현장으로 어떤 파이프를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어. 이 경우도 여기서 말하는 특고 고용보험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행정 터져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해당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일회성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말하는 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를 확대 해석하면 여러분들 중고거래할 때 있잖아요. 중고거래할 때 조금 커. 내가 쇼파를 중고거래하는 대상자한테 팔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그럼 내 쇼파를 살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화물차를 불러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쇼파를 산 당사자도 특고에 대해서 보험 신고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례적인 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는 거의 대부분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 화물차를 사용할 때에도 정기적으로 화물차를 대놓고 쓰는 경우에만 특고에 해당이 된다라고, 특고 고용보험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산재와 특고의 차이점, 가장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같이 볼게요. 산재는 이중 취득이 불가하나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가능.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시고 요 뒤에 말만. 이중 취득 가능. 우리가 고용보험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를 할 때 우리 현장에서 신고하면 다른 현장에서 신고 못하죠. 그 해당 날짜에. 근데 특고는 막 신고해도 돼. 뭐 5개 현장, 4개 현장, 뭐 6개 현장 다 신고해도 됩니다. 이란 모든 현장에서 동시 취득, 이중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산재는 보험료에서 원도급사가 납부를 3월 달에 하게 되죠.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뭐 재하도급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건설기계, 여기도 건기. 이거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건설 현장에 고용산재 납부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따라간다. 산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고용보험은 7, 8월 납부 보험료가 9월 10일까지 이후 매달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업의 경우 산재는 원청에 자진신고, 우리가 기존의 건설 현장 보험 신고 하듯이 하면 된다. 고용은 계약 당사자로 하청, 원청, 건설기계 관리 사업자 등으로 부가고지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다음 장에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건설 현장은 우리가 하도급사는 우리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안 해요. 원청에서 하죠. 건설기계 조종사의 산재보험도 원청에서 사업주가 신고를 합니다. 근데 특고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은 계약 당사자가 이 특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신고를 해줘야 된다. 납부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건설기계 조종사 기준 보수는 월 247만 9,444원이고 이거를 1단위로 환산했을 때 82,648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고할 때도 이런 거죠. 우리가 개인 지입차주를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해서 거래를 해서 이 사람을 특고 고용보험에 이번 달에 신고를 해줘야 돼. 이 사람과 거래한 금액은 100만 원이야. 한 건에 대해서 100만 원이고 이 사람이 차량을 가동한 일수는 출력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열흘 일했어요. 열흘 동안 차량을 운행해서 우리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줬어요. 그러면 이때는 고용보험 특고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신고 어떻게 해줘야 되냐? 100만 원과 거래했든 1000만 원과 거래했든 2000만 원과 거래했든 이거 다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특고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보수는 무조건 하루에 82,648원으로 신고한다. 열흘 운행했으니까 82,648원 곱하기 열흘 신고해주면 됩니다. 이게 끝.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핵심 내용 하나 설명드릴게요. 뭐 노무 제공자 중에서 제외되는 사람, 뭐 80만 원 미만 뭐 이런 사람들 있고 월 단위로 신고하고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 건설업체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월 단위로 건설 장비,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요번 달 내내 와주세요 하는 경우 없어. 그러면 고로 우리는 80만 원 미만이건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하는 내용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80만 원은 월 단위 계약인데 그 계약 금액이 80만 원 미만인 자를 얘기하는 거. 우리 건설업체는 단기 노무 제공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단기 노무 제공자 신고에만. 그러니 무조건 가동 일수에 82,648원만 곱해서 신고해주면 된다. 다음. 자, 그러면 적용 방식,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과 거래했는데 누가 신고해줘야 되죠? 원청에서 신고해줘야 되나요? 하청에서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특고는 레미컨 운전기사도 특고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도 우리가 신고해줘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죠.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건설기계 조종사, 특고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특고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가장 많은 사례, 원도급 공사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원수급인이 그냥 해주시면 돼요. 하수급인 전문건설과 거래를 했어요. 기계조종사가. 물론 이 사람은 개인 사업자 이거나
3.3% 사업소득으로 하는 건설기계 조종사겠죠. 하수구빈과 거래를 했어요. 하수구빈 내 그 전문 건설 회사에서 신고를 해주면 돼요. 개인 사업자, 그냥 건설 면허가 없어. 근데 이 건설기계 조종사를 사용했어요. 뭐 제하도급이나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그 개인 사업자, 제하도급자도 특고 건설기계 조종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직접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직접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설공사의 건설 현장의 보험료 납부 체계를 따라가지 않아요. 이거는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가장 많은 사례죠. 레미콘 운전기사가 시멘트 업체와 계약을 한 거예요. 주로 대놓고 계약을 하겠죠. 하루하루 일단위 계약보다는 주로 기간별 계약을 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 레미콘 기사가 아무리 우리 건설 현장에 투입됐어요 하더라도 우린 누구랑 거래하죠? 우리 건설업체는 누구랑 거래해요? 시멘트 업체와 거래하잖아요. 시멘트 업체, 레미콘 회사와 거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건설기계 조종사, 레미콘 운전사는 누구랑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1차적인 계약관계는 레미콘 회사, 시멘트 회사와 1차적으로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 계약관계가 형성된 레미콘 시멘트 업체에서 사업주로서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특고에 해당하는 자가 1차로 계약한 당사자가 사업주로서 신고의 의무가 있다. 다시 한번. 특고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1차로 거래한, 바꿔 말하면 특고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조종사한테 돈을 직접 준 당사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당사자, 생계연서를 받은 당사자가 이 사람의 사업주가 돼서 고용보험을 신고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이해 가셨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원도급, 하도급, 개인, 이걸 가리지 않고, 특고에 해당하는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를 해줘야 되는구나. 원도급 쳐다볼 필요 없구나. 하도급 쳐다볼 필요 없구나. 내가 직접 거래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 보험 요율은 1.4%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각각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 이 건설기계 조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무 제공자는 1일 건설업 월평균 임금 82,648원 곱하기 0.7%를 곱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거죠. 원천 공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계연서가 100만원짜리가 들어왔어요. 하루 일했어요. 그러면 하루는 얼마라고 그랬죠? 얼마, 100만원, 1000만원, 이 생계연서 금액은 신경 끄라고 했죠. 하루 일했으면 82,648원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고용보험 신고를 특고자에 대해서 82,648원을 신고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100만원을 우리가 줄 때, 생계연서니까 100만원 생계연서 끊었으니까 100만원을 줄 때 여러분들은 즉 노무 제공자 고용 시 해당 월의 출력일 곱하기 며칠 일했는지 출력일 곱하기 579원씩 원천 공제한다. 여기서 말하는 579원은 뭐냐? 82,640원 곱하기 0.7%를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원천 공제하여 기성시 차감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아예 도표화 해왔습니다. 도표화해서 같이 따라가 보자고요. 우리 건설업 장비 사용 업체예요. 우리가 건설업이고 장비 사용, 우리가 건설 장비를 사용하지. 건설업인데 장비 사용 안 하는 데는 극히 드물죠. 일부 소규모 인테리어를 하는데 빼놓고는. 보험관계 성립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해놓는 거예요. 별도로. 우리가 여태까지 저런 게 있죠. 본사가 성립돼 있고 건설 일괄이 성립돼 있고 건설 일괄 밑에 뭐 게시신고가 쫙쫙쫙 들어가는데 그거 아니야.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대상자가 없더라도 미리 해놓으라고. 대상자가 없더라도 미리 해놓으라는 거예요. 왜? 언젠간 생길 거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 성립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걱정하면서 나중에 해야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냥 해놓으시면 돼. 다음. 이런 상태에서 건설 장비를 썼어.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 질문 뭐냐? 도대체 특고를 어떻게 판단합니까가 질문 중에 70, 80%예요.
아니, 법인이랑 거래했어요. 뭐, 증기회사랑 거래했어요. 개인인데요. 운전자가,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해소해 드리려고. 건설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보면 대본에 나오잖아요. 법인이면 패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패스. 개인, 즉, 고로, 법인 중엔 특고 고용보험 해당하는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죠. 법인 증기회사예요. 근데 이 법인 증기회사의 지입차주가 거래를 맺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법인 증기회사랑 우리 건설사가 거래를 하는지, 우리가 법인 증기회사에 덤프트럭 4대 보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해도 법인 증기회사가 생계안서를 우리한테 발행을 하는지, 아니면 지입차주가 개별적으로 생계안서를 발행하는지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인 증기회사에서 통으로 생계안서를 우리한테 발행하면 그건 법인 거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법인 증기회사에 의뢰를 하였어도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개별 지입차주로부터 생계안서가 각각 올라온다라고 하면 개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그 생계안서 자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도 아주 심플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보고 법인인지 개인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이면 다시 말하지만 이번에 해당 안 돼. 자, 개인이면 한번 올라가 봅시다. 개인 지입차주. 관련 서류를 징수합니다. 뭐, 4가지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왜? 법인인지 개인인지 봐야 되고, 이 사업이 누구 이름으로 개업이 됐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운전자 신분증. 왜 볼까요? 거래하는 대상자와, 제가 아까 이거 중요합니다라고 했죠? 거래 대상자와 운전자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과 운전자 신분증을 확인해서, 아, 운전자와 사업자가 동일하구나 여부를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비 등록증을 보고 이제 장비가 제대로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장비 등록증과 운전자와 혹은 사업자와 일치하는지. 근데 이거는 그닥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음, 운행일지는 왜 볼까요? 운행일지는 얼마나 일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신고를 해줄 거 아닙니까? 열흘 일했어. 열흘 신고하고 일당 얼마? 82,648원 신고해줘야 되는 거죠. 자, 관련 서류를 징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가요. 징수 다 했으면 사업자와 운전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별표. 가장 핵심이에요. 개인 사업자. 맞아. 근데 사업자는 이, 무, 영이야. 운전자는 홍, 길, 동이야. 거래 대상자와 운전자가 틀리죠? 이 홍길동이는 누굴까요? 이무영이 개인 사업자가 고용한 어떤 개인이겠지. 그러면 이 홍길동이 입장에서,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지워. 자, 보세요. 이 개인이 누구랑 1차 거래를 했죠? 개인 사업자와 1차를 거래하든가 아니면 중개업체와 1차 거래한 거예요. 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누가 특고 고용보험 신고 사업주라고 했죠? 개인 사업자 및 1차 고용한 사람. 이 운전자한테 돈을 주는 사람. 누구죠? 내가 개인 사업자면서 장비 등록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한 게 된 거죠. 고용보험이나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이 사람도 예를 들어 3.3% 처리를 했어도 어쨌든 내가 1차 사업주고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1차 고용관계가 형성됐으니까 이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거죠. 사업자와 운전자. 이 경우엔 신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일치. 신고하지 않는다. 핵심이야. 정말 핵심이야. 일치. 신고하면 돼. 신고하면 돼.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돼. 핵심이에요.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거니까. 사업자와 운전자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이무영이다. 근데 운전자는 홍길동이다. 그러면 이 홍길동이는 누구한테 노무를 제공하는 거예요? 누가 고용한 거야?
근로자든 뭐 사업, 뭐 3.3% 사업소득이든 어쨌든 이 사람을 누가 쓴 거예요. 누가 돈을 줘. 이무영이가 돈을 주고 이무영이한테 고용이 됐고 이무영이로부터 돈을 받잖아,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의 1차 사업주는 아까 1차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개인 사업주와. 이게 홍길동이야. 앞에서 얘기했던. 홍길동이는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한 거야. 개인 사업자가 신고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죠? 불일치에 해당하는 거겠죠? 불일치야, 불일치. 그러면 고용보험 신고 의무 없음. 자, 별표. 다음, 사업자와 운전자가 일치해. 사업자도 이무영, 운전자도 이무영이야. 그러면 이때가 특고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자다. 자, 한 줄 정리. 사업자와 운전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일치하면 고용보험 신고해주면 된다. 아, 근데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논외로 사업주가 와이프야. 사업주가 와이프예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가 와이프야. 운전자는 이무영이야. 남편이죠. 가족관계죠. 아까 얘기했었던 이 경우 있잖아요. 운전자가 홍길동이고 개인 사업자가 계약. 이거는 홍길동이가 생업을 목적으로. 이때는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고용보험료 우리 취득 대상자의 그 개념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내가 사장인데 내 와이프가 우리 회사에 취업 일을 해.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우리 와이프가 고용보험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죠. 왜? 이 우리 와이프는 생업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다만 자기 남편 사업 도와주러 온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동거 친족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되죠.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사업주가 와이프고 내가 운전자야. 그러면 이거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고용됐다라고 보기 힘든 거죠. 내가 내 개인의 생업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두 개가 와이프와 내가 하나다. 일치된다. 부부일심동체. 일치다. 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사업주와 운전자가 동일한 것으로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쪽은, 노동부 쪽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노무 제공자가 누구죠? 남편이죠. 이 사람을 신고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요거 핵심이에요. 끝. 다음. 자, 그런 다음에 적용 제외자 한번 볼게요. 적용 제외자는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 근로자와 동일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내역 신고할 때도 이 기준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65세 이상이면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이런 근로자로 들어오면 우리 근로내역 신고 안 합니다. 그 내용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거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총론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보시자고요. 건설업,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거,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100%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건설업 특고자의 고용보험 신고는 전체 건설기계와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건설기계를 사용했다고 해서 고용보험 신고를 다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라고 했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운전자와 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 판단하라고 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기계와의 거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장비 사용에 한하여 고용보험 특고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얘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확인사항.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거. 첫 번째. 법인이면 B. 두 번째. 사업자와 운전자가 동일한지. 사업자와 운전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B. 자, 끝. 별도로 노무제공 종사자, 고용보험만 성립신고를 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는다. 라는 거는 뭐죠? 우리가 기존에 했던 본사와 일괄성립 거기다 신고하는 게 아니야. 그냥 고용보험 특고자에 해당하는 거에 고용보험 특고자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성립을 별도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수형태 근로자 신고. 즉 우리가 현장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다 건설업체니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특고자는 별도로 해줘야 된다. 여기서 핵심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현장마다 하죠. 현장별로 각각 제각각 합니다. 특고자는 A 현장, B 현장, C 현장을 다 모아가지고 특고자 성립한 거 있죠? 여기다가 통으로 신고합니다.
이해 가셨죠? 통으로 신고합니다. 보험료는 첫 달 7월분과 9월분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매달 10일날 부과된다라고 하는 거. 위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거래와 사업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고용보험 신고 대상이 아님. 계속 얘기하는 거죠. 질문이 제일 많아. 산재보험과는 별개의 법이다 라는 거. 그 산재보험 신고했는데 왜 3월 달에 신고했는데 지금 또 해야 되나요? 지금 신고하면 3월 달에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3월 달에는 산재, 지금은 다시 3월 달에는 전체 건설 장비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체 건설 장비 중에 또 파고 들어가 개인 사업자 중에 운전자와 사업자가 동일한 사람을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노무 제공자로 분류를 하고 이 사람들은 고용보험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도 직접 사용한 사용주인 내가 신고해줘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산재와 고용보험의 차이점을 논한 건데 이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면 더 헷갈리시니까 참고사항으로만 여기까지 마스터한 사람만 이거 보세요. 자,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저희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정리한 내용이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